아내와는 20대 때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아내랑 저랑 동갑입니다. 직장 동료에게 반강제로 소개를 받아 만났는데 제 취향이 너무 화려하지 않은 스타일에 반했습니다. 어깨쯤 내려온 밤색 단발머리에 대화를 나눴을 때도 뭔가 잘 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인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자와 이야기할 기회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긴장했었지만 저는 어떻게든 만남을 이어갔고 사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뒤로 1년 정도 연애 후 결혼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내 생각을 읽는 능력이 있는 건가? 하는 정도로 제가 원하는 것을 짐작해 주었습니다. 첫 데이트에서 손을 잡을 타이밍을 고민할 때 아내가 먼저 잡아주었고 데이트 중에 날씨가 더워 물을 마시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새 물을 사다 줬습니다. 한 번은 아내한테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을 아는지 물었더니 아내는 싱글벙글 웃으며 왜냐하면 자기 표정은 옛날부터 알기 쉽거든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로 궁금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옛날이라고 말하기엔 아직 만난 지 2달밖에 안 되었을 때였고 옛날에 저에 대해서는 몰랐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첫 여자친구에게 반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딱히 질문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귀기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에 궁합도 좋고 나이도 생각해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기뻐해줬고 저도 프로포즈를 하길 잘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서로의 집에 인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소개팅 때는 고향이 어딘지 얘기하다가 같은 지역 사람인 건 알고 있었는데 집에 인사드리기로 하면서 같은 동네에 살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아내와는 동갑이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녔던 학교도 혹시 같았을까 하고 물어보니 아내는 아슬아슬하게 학군이 달라서 다른 학교에 다녔던 것 같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누군가에게 감시받는 듯한 불쾌한 시선을 느끼던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착각인 줄 알았는데 매번 낌새를 느끼고 돌아볼 때마다 같은 외모의 여학생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머리에 긴 생머리를 하고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려 음침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학원 때문에 귀가가 늦었을 때도 항상 정신을 차려보면 그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저의 귀가 시간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싹해서 부모님께 사정해서 마중을 부탁했습니다. 그 후로는 별로 볼 수 없게 되었지만 대신 우편함으로 편지가 오는 일이 늘었습니다. 우표도 붙어있지 않고 단지 제 이름만 적힌 봉투였습니다. 그것을 열면 일주일간의 일기와 같은 문장과 저에 대한 마음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낸 사람의 이름은 일절 없었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중간부터 읽지 않고 모두 다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편지의 수가 2배가 되었습니다. 제 모든 행동을 보고 있는 것 같았고 저는 친구들과 돌아다니는 것조차 무서웠습니다. 이 여자는 제 이름도 집도 행동 범위도 다 아는데 제가 아는 거라곤
교복을 입고 있었기에 어디 학교 학생인 것만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의 스토킹 행위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까지 계속 됐습니다. 제가 여자랑 말을 많이 안 한 것도 이 트라우마가 원인입니다. 지금도 검은 머리에 긴 생머리 여자를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들도 제가 대학에 가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갔더니 딱 멈췄습니다. 그녀도 역시 다른 지역까지는 무리였나 봅니다. 저는 오랜만에 해방감을 느끼고 중고등학교 때는 신경쇠약과 마음이 우울해서 집중하지 못했던 공부를 대학에서는 독하게 하여 꽤 큰 기업에 취업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지금의 지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직장 동료가 소개팅을 시켜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내와 아들과 저의 모습이 담긴 신년 축하 메시지를 중학교 때의 어떤 친구에게 보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야, 지금 너 혼자야? 일 쉬는 중이라 혼자인데 무슨 일이야? 친구는 상당히 초조한 눈치였고 저한테 전할 말을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번에 보낸 메시지 말이야. 와이프 이름도 썼지? 원래는 제 이름으로만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때는 결혼 10년 된 기념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은근히 아내 이름도 한켠에 적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하니 저기 말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학교 다닐 때 그 여자 기억나? 너 따라다니고 편지 보내던 그 여자, 그 사람 네 와이프일 수도 있다? 친구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은 저는 뇌가 멈췄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친구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가족 가지고 농담하는 친구가 아니기에 멈춰버린 뇌로 생각을 좀 해보려는 때 친구가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친구가 다니던 고등학교 졸업 앨범의 한 페이지였고 자세히 보니 거기에는 아내 이름과 함께 그때 그 여자의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공포스러워 폰을 던질 뻔했습니다. 예전에 와이프가 나온 학교가 나랑 같은 것 같다고 말한 적 있잖아. 그때는 이름도 모르고 딱히 관심도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 메시지에 이름을 봤을 때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몇 번이고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친구와 그 여자가 다닌 곳은 명진고등학교, 그리고 아내가 다닌 곳도 명진고등학교. 몇 년 전에 아내에게 졸업 앨범 같은 거, 학창시절 모습 보고 싶다고 보여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 영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제가 궁금했습니다. 아내는 중고교 시절 얘기를 일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내는 고개를 저으면서 학창시절 사진은 버렸어. 좋은 추억이 없어서 하고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저도 스토킹하던 여자 때문에 좋은 추억이 없어서 아내의 이야기에 꽤 동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의 사진을 보여주면 그때 그 여자라는 게 들키니까 숨긴 거겠죠. 그리고 저에게 숨긴다는 것은 그때 따라다니던 남자가 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고요. 괜히 이런 이야기에서 혼란스러울 텐데
미안해.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았어. 오늘 일 끝나고 집에 가서 한번 잘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의 일은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퇴근 시간이었고 저는 어질어질한 걸음으로 귀가했습니다. 아내는 오늘도 아들을 돌보며 맛있어 보이는 밥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안 좋네. 아내가 걱정해서 다가오려는데 저는 순간 뒷걸음 쳤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아내는 뭔가 짐작한 듯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밥 먹고 이야기 좀 할까? 식사를 끝내고 아들이 잠든 타이밍에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친구한테 여러 가지 들었어. 그때 나 따라다니고 편지 보내던 게 정말 너야? 아내는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달라고 제가 부탁하니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숨겨와서 미안해.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저는 머리가 하얘지고 말았습니다.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아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공포와 혼란으로 과호흡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곧 아내가 저를 진정시키려고 등을 만져줬는데 마치 그때의 스토커가 저를 만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는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잠시 후 제가 자리를 잡은 후 아내는 천천히 진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좋아하는 연예인이 생기면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오고 그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취미로 여겼는데 저를 보자마자 첫사랑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지만 점점 생각이 행동까지 이어졌고 대학생이 됐을 때 지금의 아내 모습으로 이미지 변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개팅 한 건 당시에 남자친구가 없어서 소개를 받았는데 정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거고 그때 그 여자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걸 알고 안심과 동시에 당시 좋아했던 생각이 다시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너무 무섭지만 지금까지의 행복한 날들도 거짓은 아니고 둘 사이에 아이도 있는데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헤어진다면 아이한테 몹쓸 짓을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아내와는 이대로 부부관계를 이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같이 사냐고 했는데 지난 과거보다 사랑했던 10년이 더 길었고 단 한 번도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아내로부터는 오늘 이혼 신고서와 위자료에 대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일촉즉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한테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을 알고 매우 놀라워했지만 제가 지난 10년간 좋아했던 마음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더니 아내가 오열했습니다.